안녕하세요. 개간 심화를 발행하고 있는 이도훈 시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원고 접수하는 방법과 또 디카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디카 에세이 응모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원고를 많이 청탁받아서 많이 쓰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또 처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매 개간지 발행할 때마다 접수하시는 분들이 한 300분 이상 정도가 이제 접수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 접수하시는 분 중에서 한 3분의 2가량은 이제 잘 접수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일이 제가 다 수작업을 해요. 수작업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좀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저희가 디카시나 디카 에세이를 이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걸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적사항은 우리가 접수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원고 앞부분에 인적사항을 넣어달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원고 뒤에다 인적사항을 넣어달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시 같은 것도 쓸 때 이름 같은 거를 이제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신춘문예나 어떤 공모상 같은 데 응모할 때는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일반적인 작품을 낼 때는 꼭 이름을 쓰셔야 돼요. 이름을 안 쓰면 작업하는 사람 일일이 다 옮겨 써야 되고, 간혹가다 작품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름이 없다 보니까 앞에 게 뒤로 가서 붙기도 하고 뒤에 게 앞에 가서 붙기도 하고 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꼭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요. 인적사항은 성명 쓰시고, 주소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이메일 쓰시고, 등단 여부도 저희가 묻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의 기준에 따라 등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단 신인상을 받으면 등단이라고 보고요. 책을 냈으면 또 우리가 등단했다라고 보거든요. 개인 문집을 냈으면. 그래서 그거 등단 여부를 써주시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 몇 학년까지는 써주셔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이게 유용합니다. 또 급할 때는 우리가 교정 보다가 아주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메일로 우리가 이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내 이메일을 알겠지가 아니라 항상 이런 거를 다 써주셔야 돼요. 꼭. 그래서 원고도 이렇게 있으면, 제목이 있으면 밑에다 이름 꼭 이름 써주시고, 작품을 이렇게 쭉 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작품은 한 편만 받고 있죠. 예, 한 편만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응모 요강을 보게 되면 어느 곳은 3편 이상 이런 데가 있어요. 3편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썼으면 내가 3편을 내도 되고 4편을 내도 되고 5편을 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곳은 딱 3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3편. 그럼 여기는 진짜 딱 3편만 내야 돼요. 4편이나 5편 내면 그냥 접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3편을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3편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편만 넣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2편, 3편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안 된다고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편만 접수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 편만 접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제목 같은 것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작성하면 HWP라는 확장자가 붙잖아요. 그럼 이 앞에다 이렇게 이름을 넣는데, 원고에 내 이름 다 있으니까 알겠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심화, 이제 지금 6호, 7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8호가 되겠죠. 심화 08, 그 다음에 동시면 동시, 시면 시, 디카시면 디카시, 그 다음에 내 이름, 홍길동. 또 제목 같은 경우는 길면 앞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해주셔야 돼요. 08에서. 그럼 여기에 HWP 이렇게 붙겠죠, 확장자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내용을 열지 않고도 이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시를 응모한 거구나, 그 제목이 아버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심화, 어떤 분들은 심화 공치 이렇게 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면 접수할 때야 접수가 다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찾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간혹가다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예, 300평 중에서 한 병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이름이나 이런 걸로 다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한 20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혼선이 되고 실내로 지난호에서도 이렇게 접수를 하다가 결국은 그분 원고를 못 찾았어요. 근데 이메일도 보면 우리가 홍길동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이메일명이 홍길동으로 안 돼 있는 분도 많거든요. 예, 저처럼 플라이훈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근데 이런 이메일도 본문에 안 적혀 있지, 이름 홍길동 찾으면 없지, 이러면 결국은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여러분은 혼자고, 여러분이 보내니까 이거는 내가 쓴 거지, 내가 홍길동이 쓴 거고 동시 시를 쓴 거지, 그건 알고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300개가 모였기 때문에 그 300개 원고를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데 원고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제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현대시학에다 보낸다 그러면 현대시학 3, 4호 하고 쓰고, 신작시 이도훈, 바람 외 1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만 보고도 누가 냈고 어느 파트에 냈고 제목이 뭔지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고를 접수하다 보면 시 한 편 보내고 그림 한 편 보내고 양력 보내고 해서 이제 3개를 이제 첨부 파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의 파일에다가 하나의 파일에다가 첫 장에는 인적사항 적을 거고요. 그쵸? 그럼 두 번째 장에다가는 시를 쓸 거고, 세 번째 장에는 양력을 쓸 거고, 사진도 붙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시면 마찬가지로 곤란해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그 편지 쓰기 그 창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쭉 써갖고 보내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첨부 파일 해가지고 작성한 하나의 파일을 첨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로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메일을 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받는 사람 주소에다가 hello 도운.kr 이렇게 해서 보내고, 제목은 굳이 다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쓰는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여기 제목도 마찬가지로 심화 085 동시 이도훈 제목 바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작업하기가 좋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일을 첨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작성한 파일 하나로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 첨부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입력창이 있는데, 이 입력창에다가 여기다가 써가지고 보내시면 안 돼요. 여기다 보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첨부 파일로 작성해서 첨부하는 파일에다가 다 넣으셔가지고 첨부를 하셔서 보내셔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디카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진에다가 그 다음에 한 5줄 정도의 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디카시를 만드는데요. 5줄보다 길면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디카시 만드는 그 규정에 5줄 이내에 짧은 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화라 그래가지고 그림에다가 시를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시화 작품점, 시화 전시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 작품도 많이 만들고 항아리에 만들기도 하고 도자기로 만들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긴 시를 누가 읽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는 이런 예술 작품으로 만든 시는 가급적이면 짧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카시를 보게 되면 5줄 이내로 짧습니다. 그리고 디카시를 보는 관점은 이제 2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색다른, 그쵸? 남이 보지 못했던 그런 시야로 사물을 접하는 거죠. 심화 7호에 실린 김영빈 시인의 작품을 한번 보면, 자, 입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입춘이 뭐냐면 고드름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강물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마치 장화를 신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인이 보고서 이거는 군인의 어떤 그 군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무장을 해제당한 동장군의 발걸음, 저항이냐 항복이냐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단면을 캐치해내는, 자,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옆에 있는 이제 태엽시계라는 작품인데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풍부한 이제 상상력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새싹을 보고서 어떤 시인이 그냥 새싹이 예쁘다든가 아름답다든가 무럭무럭 커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사진을 보고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디카시라는 거는 그 사진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어떤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 문학이라는 게 이제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새싹을 태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엽 시계에 그 돌리는 태엽. 마치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조그만 태엽 12바퀴 힘으로 사계를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돌리면 이 사계절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새싹을 태엽으로 보는 이런 상상력. 그래서 디카시라는 것은 사진을 잘 찍고 아주 특이한 장면을 잡아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싣는 그런 작품도 좋은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처럼 어떤 사물을 보고서 거기에다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품을 쓰는 것, 이런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디카시 작품을 저희가 이제 많이 응모를 받을 건데요. 사진 안에 뭐 시를 많이 넣고 길게 넣고 해가지고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짧은 글로 임팩트 있게 시를 쓰는 것도 굉장히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시와 작품도 같이 싣고 디카시도 같이 싣고 하는데, 아마 다음 호부터는 디카시 또 디카 에세이 이런 식으로 따로 실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디카 에세이는 뭐냐? 디카 에세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던 그 블로그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에세이 하면 일상에서 얻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풀어 쓰는 게 이제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디카 에세이는 거기에다 사진을 곁들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글이 너무 길다 보면 글을 읽다가 그 감정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이게 제가 네이버 제 개인 블로그인데, 이런 거 보시면 우리가 뭐 제목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쓴 건데 간단한 글, 그 글과 어울리는 사진, 또 짧은 글, 또 그 글과 관련 있는 사진, 뭐 이렇게 끝나고, 뭐 사진을 실름으로써 우리가 어떤 짧은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블로그인데, 사실 그 블로그라는 게 단순한 일기는 아니거든요. 오늘 뭐 했다 이런 거보다는 뭐 오늘 본 것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런 걸 이제 적어 놓는 건데, 디카 에세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가 겪은 거에 대해서, 생각한 거, 느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디카 에세이 형식으로 한번 써보자, 책에 담아보자, 그런 의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디카시나 디카이 에세이 같은 거 작성할 때도 보면요, 일단은 본문 안에 사진을 넣어줘야 돼요. 사진을 넣어주고 메일로 발송할 때는 워드 파일 외에
첨부했던 그 사진 파일을 추가로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워드에 한번 들어간 그 사진을 다시 빼오는 작업도 번거롭기도 하지만 다시 빼올 때 화질이 변하거든요. 여러분이 찍는 그런 뭐 휴대폰이나 디카로 찍는 그 사진들이 보통 뭐 1, 2메가씩 이렇게 되는데 그게 워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그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워드에도 사진을 넣어주고, 사진 넣어줄 때는 우리가 이제 첨부하기를 하죠. 이렇게 글 있고, 만약에 그림을 이제 첨부한다. 그림을 제가 이제 아무거나 한번 첨부하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상태로 놓으면 안 되고요. 사진을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개체 속성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셔야 이 그림이 마우스 포인트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을 움직여도 그림이 같이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이 사진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치에 이 사진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글자처럼을 안 해주시면 이 글이 바뀔 때 이 사진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접수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그림의 위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치랑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디카시도 마찬가지고 디카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개체 속성 그 다음에 기본에 가시면 글자처럼 취급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계속 글을 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하실 때는 원고 첨부하시고 사진 디카시나 디카 에세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작품 사진 넣으신 분들은 그 그림 파일을 따로 첨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디카 에세이, 디카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소중한 것들 기록으로 남기고 또 잘된 작품들은 저희가 책으로도 남겨드리니까요.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